안녕하세요. 꿈꾸는 책다방입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꿈꾸는 다락방 2부의 내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바로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소리내어 VD 하기 기법. 1990년 병석에 누운 어머니를 보다 못한 한 젊은이가 $50짜리 중고 고물 승용차를 몰고 캘리포니아 집에서 할리우드로 향했다. 할리우드에서 세계적인 성공을 거두어 어머니를 제대로 보살피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실은 만만치 않았다. 청년은 할리우드에서 거지가 되고 말았다. 햄버거 하나를 3토막 내서 새끼늘을 때우고 노숙을 하고 공원 화장실에서 세수를 하는 나날이 이어졌다. 사람이 물에 빠지면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법이다. 포기하고 죽던가 지푸라기라도 잡고 발버둥 치던가. 청년은 후자를 택했다. 자신의 힘으로는 배우의 꿈을 이룰 수 없다고 판단하고 다른 힘을 부르기 시작했다. 벼랑 끝에 몰리기 전에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던 어떤 말을 진심으로 믿고 실천하기 시작했다. 청년은 매일 밤 할리우드가 한눈에 보이는 언덕으로 올라갔다. 그러고는 도시를 내려다보면서 양팔을 쭉 뻗고는 이렇게 소리쳤다. 이 도시의 모든 사람이 나와 일하고 싶어 한다. 나는 좋은 배우이다. 정말로 좋은 배우이다. 나는 최고의 감독들이 메가폰을 쥔 온갖 장르의 영화에 출연 요청을 받고 있다. 이어서 자신의 말이 이루어진 모습을 생생하게 상상했다. 영화배우 짐 캐리가 무명 시절에 실천했던 위의 VD 기법을 소리내어 VD하기라고 한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소망이 이루어진 모습을 생생하게 꿈꾼다. 두 번째, 꿈꾼 내용을 말로 표현한다. 꿈이 이루어진 모습을 실제로 보고 있는 것처럼 상세하게 표현한다. 만일 이 능력이 부족하다면 미리 종이에 적어두고 큰 소리로 읽는다. 세 번째, 말의 여운이 가시기 전에 다시 한번 생생하게 꿈꾼다. 네 번째, 매일 30분 이상 앞의 과정을 반복한다. 혼자만의 공간에서 해도 무방하나 꿈을 이루고 싶은 장소에 가서 하면 더 효과적이다. 이 기법을 가장 잘 활용하고 있는 사람은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이다. 이건희 연구자들이 전하는 바에 따르면 그는 꿈꾸는 사람이다. 사무실에도 잘 출근하지 않고 사람들도 잘 만나지 않는다. 대신 자택에 칩거하면서 미래를 생생하게 꿈꾼다. 한국 자본주의의 개척자들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 이건희 회장은 꿈과 상상력으로 충만한 현재를 산다. 그가 사람들 앞에서 입을 열어 큰 소리로 말할 때가 있다. 오랜 시간을 들여서 마음속에 생생하게 그린 꿈이 마침내 눈앞에서 생물처럼 살아 움직일 때다. 이건희는 취임하자마자 삼성그룹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말을 던졌다. 그룹의 이익은 1조 원으로, 임직원의 급여는 지금보다 2~3배 수준으로 올리겠다. 이건희가 삼성그룹의 미래를 생생하게 꿈꾸면서 그것을 말로 선포했을 때 사람들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그도 그럴 것이 당시 삼성그룹의 이익은 2천억 원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의 말은 곧 현실이 되었다. 에버랜드, 삼성의료원, 골프장, 미술관, 타가소 사업 등을 시작할 때도 마찬가지였다. 아주 오랜 시간을 들여서 생생하게 꿈꾼 뒤 마침내 그것이 눈앞에서 살아 움직이면 전 직원을 상대로 선포했다. 이것을 가리켜 이건희의 꿈의 청사진 기법이라고들 부른다. 말로 먼저 성공한 사람들.
소리내어 VD하기 기법을 사용해서 성공한 사람들에 대해서 조사하다가 나는 재미있는 사실을 하나 발견했다. 이들 중에는 짐 캐리처럼 소망을 의식적으로 간절하게 말한 사람은 많지 않았다. 대신 소망을 대수롭지 않게, 어떻게 보면 건방질 정도로 툭툭 내뱉는 습관을 가진 사람이 많았다. 예를 들어보겠다. 물론 짐 캐리도 초기에는 아니었지만 점점 다음 사람들처럼 변해갔을 것이다. 김철호, 기아자동차 창업주. 그는 자전거도 아닌 자전거 안장을 만드는 일이 생업이었던 시절부터 소망을 분명하게 그리면서 나는 세계 최정상급 자동차 메이커가 될 것이다 라고 말했다. 아무렇지도 않은 듯한 얼굴로 나는 내년에 1살 더 먹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듯이. 손정희, 초등학교 시절부터 소리내어 VD하기 기법을 사용했다. 나는 장래에 반드시 몇만의 사람을 거느릴 거야 라고 말하면서 미래를 강렬하게 상상했는데 정말 아무렇지 않게 그러니까 초등학생이 학교 끝나면 엄마한테 과자 사달라고 할 거야 라고 하듯이 말했다고 한다. 존 워너메이커, 백화점 왕이라 불리는 사람이다. 소년 시절부터 사람들 앞에서 위대한 상인이 된 자신의 모습을 즐겨 말하기로 유명했는데 대상인이 된 자신의 모습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말해서 사람들도 전혀 거부감을 드러내지 않았다고 한다. 혼다 소이치로, 혼다 자동차 공업 창업주. 구멍가게 같은 공장을 운영하던 시절부터 틈만 나면 사원들에게 우리는 언젠가 세계 제일의 이륜차 제조사가 된다 라고 말했다. 그때마다 사원들은 당혹감으로 얼굴이 붉어지곤 했다.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생각되는데 너무 대수롭지 않게 그 말을 내뱉곤 하는 사장 앞에서 차마 심중을 드러낼 수 없었기 때문이다. 모리타 아키오, 소니의 공동 창업자. 트랜지스터 라디오를 1만 대도 팔지 못하던 시절 블로바사라는 대기업으로부터 10만 대의 라디오를 주문받았다. 소니 대신 블로바사의 상표를 다는 조건으로 자금난을 벗어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떼돈을 벌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지만 모리타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한 말투로 이렇게 대답했다. 앞으로 50년 뒤 우리 회사가 당신네 이상으로 유명해질 것이기 때문에 거절합니다. 위의 사람들에게서 배울 수 있는 점은 2가지다. 첫째, 확신의 힘이다. 위의 사람들이 꿈을 대수롭지 않게 내뱉을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자신의 성공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성공은 확신의 강도에 비례하여 찾아온다. 성공을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은 성공할 수 있는 행동을 하지 못한다. 손에 들어온 기회도 놓친다. 결국 실패자가 된다. 그러나 성공을 확신하는 사람은 그 반대로 행동한다. 따라서 성공의 기회를 신속하게 붙잡을 수 있다. 성공하고 싶다면 성공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야 한다. 둘째, 성공을 확신하는 사람의 자세이다. 감동적인 영화나 훌륭한 음식점을 접하고 주위 사람들에게 입소문을 퍼뜨렸던 경험이 당신에게도 있을 것이다. 진심으로 좋다고 느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성공도 마찬가지다. 만일 당신이 성공할 것이라고 진심으로 느끼고 확신한다면 당신은 시간이 날 때마다 주위 사람들에게 말할 것이다. 나는 성공할 것이라고. 말에는 힘이 있다. 친구나 가족 앞에서 난 안 될 것 같다는 실패의 말을 하면 실패가 찾아온다. 성공이나 실패에 대해서 별말 없이 살면 평범한 삶이 찾아온다. 반면 앞에서 예로 든 사람들처럼 성공을 말하면 성공이 날아온다. 성공하고 싶다면 사람들 앞에서 난 성공한다 라고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말할 수 있어야 한다. 그들이 당신의 말을 어떤 태도로 듣든 상관없다. 위의 두 가지 교훈대로 살면 누구나 성공할 수 있다. 나는 권하고 싶다. 위의 사람들처럼 살라고. 하지만 아직은 어렵다면 당신의 변화를 꾀하고 성공을 부르는 문장을 몇 개 만들어서 매일 20회에서 30회 이상 큰 소리로 반복하는 것도 좋다. 물론 그것이 이루어진 모습을 생생하게 그리면서. 이를테면 나는 적극적인 사람이 될 것이다. 나는 CEO가 될 것이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 될 것이다. 같은 문장을 만들 수 있다. 이 방법은 강력한 효과가 있다. 당신 자신이 그 말처럼 변화하고 당신의 삶이 변화한다. 이 현상은 과학적으로도 증명되었다. 어떤 말을 반복해서 외치면 뇌는 점점 그 말을 믿게 된다. 그리고 실제로 그 말과 관련된 호르몬을 분비한다. 예를 들어, 나는 행복하다 반복해서 외치면 뇌가 행복을 느끼게 하는 호르몬을 분비한다. 나는 성공할 것이다 라고 반복해서 말하면 뇌가 집중력과 행동력을 유발하는 호르몬을 분비한다. 미국 시카고에 위치한 에이온 기업의 소유주 W. 클레멘트 스톤의 사례를 보자. 그는 매일 아침 직원들과 함께 기분이 좋다, 몸이 상쾌하다, 날아갈 것 같다 라고 외치면서 실제로 직원들과 함께 그렇게 느끼고 있는 자신들의 모습을 생생하게 상상했다. 그러자 어떻게 되었을까? 기업이 초고속 성장을 이루었다. 직원들이 수십만 명으로 불어났고 클레멘트 스톤 자신은 억만장자 기업주가 되었다. 아침마다 행복하게 회사 일을 시작하는 사장 아래 전 사원이 고객을 웃는 얼굴로 대하고 회사 일도 기쁘고 즐겁게 했던 덕분이다. 당신의 말로 VD하라. 세계적인 동기부여가 캐서린 폰더는 소리내어 VD하기 기법을 사용해서 가난한 사람을 부자로 변화시키는 것으로 유명하다. 예를 들어 그녀에게 교육받은 한 가정부는 몇 년 만에 의류회사 최고 경영자가 되었고 한 증권회사 중개인은 불황 속에서 이익을 4배나 냈고 $1,000,000대의 공사밖에 수주하지 못하던 건설회사 사장은 오래지 않아 $1,000,000대의 공사를 수주하는 사람이 되었다. 캐서린 폰더가 가르치는 소리내어 VD하기 기법의 핵심은 무엇일까? 자신의 소망이 이루어진 모습을 생생하게 꿈꾸면서 하루 3번씩 5분간 큰 소리로 반복해서 말하는 것이다. 저명한 교육심리학자 폴 그레그 박사는 존 데마르티니의 사례를 통해서 소리내어 VD하기 기법을 실천하면 누구나 기적 같은 삶의 변화를 이룰 수 있음을 증명했다. 7살에 학습 불능 진단을 받고 14살에 학교를 그만두고 17살에 약물에 중독된 소년 존 데마르티니를 알게 된 폴 그레그 박사는 존을 치료하면서 매일 수십 번씩 나는 천재다, 나는 내 지혜를 활용한다 라는 문장을 큰 소리로 외치며 상상하게 했다. 존은 어떻게 되었을까? 휴스턴 대학교 졸업자가 되었고 박사가 되었고 사회에 나와서는 기업을 대상으로 한 54개의 연수 프로그램을 만들었고 13권의 책을 썼고 세계적인 강연가가 되었다. 폴 그레그 박사만큼 유명한 교육심리학자 프레스코트 레키 박사는 소리내어 VD하기 기법으로 수천 명의 열등생을 우등생으로 변화시켰다. 예를 들면 영어 구사 능력 시험에서 낙제한 학생에게 나는 영어로 작품을 써서 문학상을 수상할 것이다 라고 반복해서 말하며 VD하게 한 결과 실제로 문학상 수상자로 만들었는가 하면 낙제 학점을 받아 제적된 학생에게 나는 전 과목에서 A 학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반복해서 말하며 VD하게 해서
실제로 컬럼비아 대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게 한 사례 등이 대표적이다. 위의 세 사람은 소리내어 VD하기 기법이 삶을 변화시킨다는 사실을 증명했다. 짐 캐리 이야기로 마무리를 지어보자. 1990년에 짐 캐리와 당신을 한번 비교해보라. 둘 중 누가 더 성공할 가능성이 높은가? 분명히 당신일 것이다. 만일 당신이 1990년에 아침마다 공원 화장실에서 세수를 했던 노숙자가 아니라면. 그런데 왜 두 사람의 삶은 정반대로 진행되었을까? 왜 당신은 성공하지 못했고 짐 캐리는 세계적인 성공을 거두었을까? 여러 가지 면에서 차이점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짐 캐리가 자신의 성공 비결로 밝힌 소리내어 VD하기라는 면에서 본다면 가장 큰 차이점은 이것밖에 없다. 17년 동안 짐 캐리는 소리내어 VD하기 기법을 매일 진심을 담아 열정적으로 실천했고 당신은 실천하지 않았다는 것. 앞으로 10년 후의 미래를 상상해보라. 짐 캐리는 앞으로 10년간 지금껏 해왔던 것보다 더 진지하고 뜨겁게 소리내어 VD하기 기법을 실천할 것이다. 반면 당신은 실천하지 않을 것이다. 과거라는 거울을 통해서 추측해본다면 말이다. 이 차이가 짐 캐리와 당신에게 각각 어떤 미래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클린턴이 실천한 VD 기법. 윌리엄 제퍼슨 클린턴은 20세기의 가장 성공한 사람 중에 한 명이다. 그는 사회 경제적으로 최하위층, 그것도 결손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32세의 미국 역사상 최연소로 주지사에 당선되는 기록을 세웠고 보통 정치인이라면 이제 막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할 나이인 46세에 세계 정치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는 미 합중국 대통령 자리에 올랐다. 이런 성공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인류 역사상 과연 몇 명이나 될까? 클린턴은 자서전 마이 라이프의 첫 페이지를 이렇게 시작하고 있다. 빌 클린턴의 마이 라이프에서 인용했다. 법대를 갓 졸업하고 인생을 제대로 한번 살아보고 싶은 마음으로 가슴이 뜨거웠던 젊은 시절. 나는 즐겨 읽던 소설과 역사책을 잠시 옆으로 밀어두고 실용서 한 권을 사서 보았다. 앨런 라킨이 쓴 시간과 인생을 통제하는 방법이라는 책이었다. 이 책의 요점은 단기, 중기, 장기 인생 목표를 나열한 다음 중요도에 따라 구분을 해보라는 것이다. A그룹에는 가장 중요한 것, B그룹에는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 C그룹에는 마지막 목표들을 집어넣고 각 목표마다 그것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구체적인 행동을 적어야 했다. 나는 30년 가까운 세월이 흐른 지금까지 그 책을 갖고 있다. 그때 목표를 적은 종이도 어딘가에 있을 것이다. A그룹에 적었던 목표들은 지금도 기억한다. 클린턴은 미국 대통령을 2번이나 지낸 사람이고 퇴임한 지금도 전 세계에 특별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 그런 대단한 인물, 왜 이 자서전의 맨 첫 장에 목표를 글로 적는 이야기를 꺼냈을까? 그것도 자기계발서의 제목까지 언급해가면서. 그의 마음속에 들어갔다 나오지 않는 이상 누구도 그 정확한 이유를 알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상식적인 추론은 가능하다. 클린턴은 자신이 거두었던 모든 영광스러운 성공들은 목표를 글로 적으면 이루어진다는 내용이 담긴 한 권의 실용서적으로부터 비롯되었다고 말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 1953년의 일이다. 미국 예일 대학교는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인생의 목표와 그것을 달성할 계획을 적은 종이를 갖고 있는지 물었다. 단지 3%의 학생들만 그렇다고 대답했다. 20년이 흐른 1973년 예일 대학교는 1953년도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목표와 계획이 적힌 종이를 갖고 있었던 3%가 나머지 97%보다 훨씬 더 충만하고 행복한 감정을 느끼면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재정적인 측면에서는 더 놀라운 결과가 나왔다. 3%의 재산이 나머지 97%의 재산을 합친 것보다 많았다. 클린턴은 1973년 봄 예일대 법대를 졸업했다. 아마도 클린턴은 1953년도 졸업생들에 대한 조사 결과를 학교를 졸업한 뒤에 접한 것 같다. 그리고 곧바로 목표를 글로 적는 방법에 대한 책, 앨런 라킨의 시간과 인생을 통제하는 방법을 구입하고 자신도 글로 목표를 적었던 것 같다. 성공한 사람들은 과연 남다르다. 그들은 귀로 들으면 즉시 행동으로 옮긴다. 그런데 이쯤에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긴다. 목표를 종이에 적는 것을 그토록 강조한 클린턴은 왜 그때 목표를 적은 종이도 어딘가에 있을 것이다 라고 말했을까? 클린턴의 이 말은 그가 목표를 적은 종이를 소홀히 다루었다는 인상을 준다. 하지만 의문은 쉽게 풀린다. 그의 자서전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다. 내 이야기로 돌아오자. 나는 지금도 젊은 시절에 세웠던 인생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추리해 볼 수 있다. 클린턴의 종이의 목표 접기 습관은 예일대 법대를 졸업하고 대통령을 퇴임한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다고. 틈날 때마다 자신의 목표를 새 종이에 적고 있는데 폐지나 마찬가지인 30여 년 전의 종이를 구태여 가지고 다닐 이유가 없는 것이다. 즉 클린턴의 이 말은 젊은 시절에 세웠던 인생 목표들을 새로운 종이에 계속해서 적으면서 그 목표들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다. 이러한 추론이 가능한 것은 클린턴이 R&VD 마니아이기 때문이다. 클린턴은 평생에 걸쳐서 대통령이 된 자신의 모습을 생생하게 꿈꾼 것으로 유명하다. 글로 적으면서 VD하기 기법. 글로 적으면서 VD하기 기법은 쉽고 간단하다. 첫 번째, 꿈의 노트를 한 권 마련한다. 두 번째, 노트에 꿈을 적는다. 세 번째, 적으면서 또는 이미 적은 내용을 소리내어 읽으면서 꿈이 이루어진 모습을 생생하게 그린다. 이 세 가지가 전부이다. 좀 더 자세한 설명을 바라는 사람을 위해 다시 말해보겠다. 첫 번째, 꿈의 노트는 어떤 노트든 상관없다. 꼭 노트일 필요도 없다. 다이어리나 연습장도 좋고 이면지 묶음이나 포스트잇도 괜찮다. 한글 워드 파일을 사용해도 좋다. 중요한 것은 노트가 아니라 꿈을 글로 적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두 번째, 꿈은 많이 적으면 적을수록 좋다. 50가지든 100가지든 상관없다. 이루고 싶은 꿈을 모두 적어라. 과감하고 대담하게 적어라. 나는 노트를 세 부분으로 나눌 것을 권하고 싶다. 첫 번째 부분에는 개인적인 소망, 두 번째는 가족을 위한 소망, 세 번째는 사회와 국가와 인류를 위한 소망을 적을 것을 권하고 싶다. 적는 행위는 대체적으로 한 번이면 족하나 만화 딜버트의 작가 스콧 애덤스가 매일 15번 반복적으로 적었던 것처럼 매일 꾸준히 적으면 더욱 좋다. 매일 꾸준히 반복적으로 적으면 더 신속하고 강력한 효과를 볼 수 있다. 세 번째, 노트에 적은 내용을 최소 하루 한 번 이상 읽으면서 꿈이 이루어진 모습을 생생하게 그린다. 오감을 동원해서 생생하게 느껴야 한다. 꿈이 이루어지는 속도는 당신이 느끼는 생생함에 비례한다. 단 글로 적으면서 VD하기 기법을 실천할 때
유의해야 할 두 가지 원칙이 있다. 첫 번째 원칙은 누가 무슨 말을 하든 꿈의 노트에 적은 내용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는 것을 진심으로 믿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믿음을 지킴으로써 당신에게 어떤 불이익이 온다 해도 기쁘게 감수해야 한다. 그게 꿈을 믿는 사람의 태도이고 꿈은 바로 그런 믿음에 반응하기 때문이다. 두 번째 원칙은 꿈의 노트를 항상 소지하고 다녀야 한다는 것이다. 꿈의 노트로 사용하고 싶은 노트가 너무 두꺼워서 갖고 다니기 곤란하다면 일단 두꺼운 노트에 꿈을 적은 뒤 작은 수첩에 옮겨 적어서 가지고 다니면 된다. 작은 메모지 한 장 정도에 꿈의 목록이 전부 들어가는 경우라면 메모지에 적어서 지갑에 넣어 가지고 다녀도 좋다.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그렇듯이 꿈 역시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는 대상에게로 기울고 자신을 한 몸처럼 여기는 사람을 위해 헌신하기 때문이다. 올림픽 10종 경기 금메달리스트인 브루스 제너가 1996년도 애틀랜타 올림픽을 앞두고 올림픽 10종 경기 대표 선수 지망생들을 대상으로 강연을 했을 때의 일이다. 브루스 제너가 강연 도중 이렇게 물었다. 여러분 중에 꿈의 노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노트를 보면서 꿈이 이루어진 모습을 매일 생생하게 그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자 장내를 가득 채운 선수 전부가 손을 번쩍 들었다. 브루스 제너가 다시 질문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꿈의 목록을 적은 종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번에는 오직 한 사람만이 손을 들었다. 1996년도 애틀랜타 올림픽 10종 경기에서 금메달을 딴 사람은 브루스 제너의 두 번째 질문에 손을 들었던 댄 오브라이언이다. 세계적인 영화배우 짐 캐리도 이 원칙을 철저하게 지킨 것으로 유명하다. 길고 혹독한 무명 시절을 보내던 어느 날 짐 캐리는 글로 VD하기 기법에 대해 듣고는 즉시 수표 용지 한 장을 구했다. 그리고는 이렇게 적었다. 지급기한 1995년 추수감사절까지 지급금액 1천만 달러 지급하는 사람 할리우드 영화사 지급받는 사람 짐 캐리 짐 캐리는 이 수표 용지를 지갑 속에 넣고 다니며 매일 수시로 들여다보면서 영화 출연료로 1천만 달러를 받는 자신의 모습을 생생하게 꿈꾸었다. 짐 캐리는 1995년도에 실제로 영화 출연료로 1천만 달러를 받았다. 추수감사절 전이었고 영화 제목은 마스크였다. 네, 꿈꾸는 다락방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1부에 이어서 2부까지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좋은 책과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꿈꾸는 책다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